첫 소식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단일화 제안을 한 지 일주일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연 안 후보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을 정리하겠다며 모든 책임은 윤 후보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다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계획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3일 야권 단일화 제안을 한 지 꼭 일주일 만에 결렬 선언을 한 겁니다. 결렬의 책임이 윤석열 후보 측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단일화 논의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말씀하신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께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발표라면서도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물밑 접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JTBC와의 통화에서 안 후보 측에 기존 입장과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할 이유도 없고 제시할 생각도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재차 통합정부를 거론하며 구애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시하는 과학기술 강국 아젠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두 후보의 야권 단일화는 이제 끝난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처음 맞는 휴일이었던 지난 주말, 후보들은 각각 자신의 정치적 고향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아마추어가 국가 경영을 맡으면 망한다. 전직 대통령 파는 것 믿지 말라. 후보들은 이런 말을 언급하며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법정 TV 토론이 열립니다. 보도에 유미애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아마추어로 규정하며 국정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추어가 국가 경영을 맡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정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시험 연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퇴치를 기원하는 발차기는 물론 송판 2장을 주먹으로 격파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주말 영남권 유세에서 전직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파는 거 믿지 맙시다, 여러분. 어디다가 그런 분들을 내놓고 선거장사에 이용합니까? 윤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전직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지역 민심에 호소하는 한편 보수, 진보 진영의 대결 구도를 흔들어 중도 표심까지 겨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일요일인 어제는 방송 광고 촬영 외에 별도 일정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법정 TV 토론이 열립니다. 4명의 후보가 맞붙는 세 번째 TV 토론으로 주제는 경제정책 전반입니다. 여야 후보들은 TV 토론 준비를 위해 출근길 인사가 예정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JTBC 유미애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보름 만에 100만 명이 늘어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40대 기저질환자에게도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기로 했고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어제 자정부터 밤 9시까지 확진자 수는 93,2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만 명을 넘겼던 전날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검사 건수 감소와 함께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 일요일이었던 걸 감안하면 사실상 주말 효과가 사라진 셈입니다. 오늘 발표될 누적 확진자 수는 200만 명을 넘게 됐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 자정 기준으로 196만여 명이었는데
밤 9시까지 확진자 수를 더하면 205만 명대가 됩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0만 명을 넘기기까지 2년 이상 걸렸는데 불과 보름 사이에 100만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정부는 이제 폭증하는 확진자 수보다 위중증 환자 증가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14일 300명대로 올라선 뒤 닷새 만에 400명을 넘어섰고 어제는 30여 명 더 늘어나 439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40대 이상 기저질환자도 처방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엔 60세 이상과 50대 기저질환자까지만 포함됐지만 고위험군의 위중증 진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국내 5번째로 승인된 백신인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오늘 자정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전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오늘 예약하면 2주 뒤인 3월 7일부터 원하는 날짜에 맞을 수 있습니다. 자녀 백신을 활용한다면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당초 20일에 끝날 예정이었던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연합 군사훈련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와의 연합 군사훈련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Сил реагирования союз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 Генеральные штабы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주변에 서방의 군사 활동이 늘었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상황이 나빠진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연합훈련이 끝나면 군대를 물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훈련을 연장할지 밝히지 않아 철수 여부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동부에는 친러 반군들이 쏘는 포격이 이어지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반격할 거란 소식에 피란을 떠나는 러시아계 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CNN은 러시아 전투 주력 부대의 75%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연합훈련 연장을 러시아가 결국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신호로 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외교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Until the tanks are actually rolling and the planes are flying, we will use every opportunity and every minute we have to see if diplomacy can still dissuade President Putin from carrying this forward. 이번 주 미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됐지만 국지전이 언제 전면전으로 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